네, 창업한 지 2년밖에 안 된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이 전 세계 IT 산업계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와 비슷한 성능을 보이면서도 개발 유지비는 훨씬 저렴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로 개방하면서 AI 주도 기업들이 패닉에 빠진 겁니다. 딥시크가 AI 생태계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덕진입니다. IT 지금 AI가 네. 딥시크 템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네네. 딥시크 R1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연휴 중에 이게 챗 GPT 오픈 AI의 네네. 새로운 모델과 거의 성능이 똑같다. 개발비도 정말 싸다 이렇게 네네. 알려졌잖아요. 네. 써보셨어요? 비교해봤어요? 네, 실제로 저는 여러 모델들 써봤고요. 말씀하신 대로 딥시크의 최신 버전을 이제 웹 기반으로 좀 써봤거든요. 네, 어때요? 해보니까 오픈 AI 챗 GPT. 이제 실제로 이 녀석도 꽤 똑똑한 답변을 잘 해요. 그런데 좀 거기서 특이한 걸 느꼈던 게 제가 실은 이 딥시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가 도대체 오픈 AI의 최신 버전보다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직접? 네, 그랬더니. 딥시크한테. 네. 근데 딥시크가 처음에 본인이 딥시크인데 딥시크라고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자꾸 처음에는 오픈 AI의 자기가 챗GPT O2 버전이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버전.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아니 너 그거 말고 챗GPT 최신 버전하고 너 거랑 비교를 해 이랬더니 이번엔 본인이 챗GPT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GPT-4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대답을 그렇게 엉터리로 하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따가 있었던 배경들하고도 좀 네. 거기에서 우리가 유출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아니야 너 딥시크야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오류를 고쳐줘서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비유를 하냐면 제가 좀 쉽게 비유를 해달라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이제 딥시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챗GPT는 만능으로 잘하는 녀석이라고 치면 저는 이제 특정 영역에 잘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성비 좋은 플레이어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그게 와닿던 게 뭐 예를 들면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의 그 챗GPT가 뭔가 아주 전력을 많이 먹는 게이밍 컴퓨터라면 이제 우리는 특화되어 있는 효율화되어 있는 컴퓨터다 뭐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잘하기보다는 하나하나의 특화된 쪽으로 경량화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또 되게 재밌는 게 그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전 정책에 대해서도 자기는 잘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전, 네. 뭐 개인정보 관련된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비유를 뭐라고 두냐면 중국에 대한 정책이 나왔을 때 이제 본인이 직접 중국 얘기를 합니다. 제가 중국이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중국에 대한 정책이 나왔을 때 기존의 챗GPT 같은 경우는 그냥 대답을 하는데 우리는 중국 정책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고 맞았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틀렸을 경우에는 학습에 대한 다른 방식으로 유도한다. 이런 거를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비교를 하니까 나오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써보니까 좀 그 안에서 스스로 딥시크에게 좀 대답을 받아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지금 써본 결과 챗 GPT 오픈 AI의 챗 GPT 네. 딱 차이점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가장 큰 거는요. 오히려 그 성능보다 이 녀석이 오픈 소스다라고 하는 게 소스다. 가장 핵심입니다. 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챗GPT 같은 걸 만들고 싶어요. 예. 근데 지금 만들기가 물리적으로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만든 녀석을 저희가 쓰려고 하면 지금은 API, 그러니까는 그 챗GPT 엔진을 빌려서 쓰거나 아니면 챗GPT를 우리가 그냥 서비스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회사가 나는 챗GPT가 만들고 싶어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원리도 알아야 되고 구조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이제 딥시크 R1 같은 경우가 왜 오픈 소스가 중요하냐면 일단은 제 컴퓨터에 좀 경량화 버전이긴 하지만 설치를 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럼 제 컴퓨터에 설치를 해서 쓴다는 건 뭐냐면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그 안에서도 개발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논문에서 상당히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챗GPT는 못 만들어도 이 딥시크 같은 거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를 갖고 조율하고 움직이면 나만의 언어 모델이나 AI를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놀란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요? 네. 오픈 소스로 개방했다는 네, 게?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도 라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페이스북 메타가 이런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었는데 네. 그 공개한 거는 최근에 좀 이 AI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추론. 그러니까는 이 AI가 뭔가를 시켰을 때 스스로 뭔가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시간을 써가지고 하는 2단계까지는 아직 그 페이스북의 라마가 아직 오픈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서 만든 딥시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최신 챗GPT가 하는 것처럼 뭘 시키잖아요. 시키면 얘가 혼자서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해서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을 하는 녀석을 오픈 소스로 풀었고 제가 그거를 뭔가 다운로드 받아서 연구를 하거나 움직이거나 과정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챗 GPT 같은 걸 만들고 싶다. 딥시크의 R1 모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딥시크의 네. 그 오픈 소스를 좀 차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가능성이 생겼다는 가능성이 거죠. 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런 거 말하면 최소 수십 조 들어도 될까 말까였는데 이제 이 수준으로 되니까 한 수십억 대에서 수백억 안에서 이게 가능성이 있겠네라는 그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딥시크가 가져온 가장 큰 이슈는 기존의 오픈 AI가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노하우를 쌓아서 만들어 온 걸 본인들이 연구를 하면서 얻은 결과로 아마도 오픈 AI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거야 라고 하는 오히려 오픈 AI의 비밀 수수께끼도 어느 정도 풀려 있고 그리고 이걸 따라하면 너네도 할 수 있고 이걸 너네도 테스트를 하면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 수 있어 라고 준 이 오픈 소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제 오픈 소스의 이제 위력 그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또 하나 놀라게 한 게 지금 논란이도 되고 깜짝 놀란 게 비용입니다. 그렇죠. 딥시크 R1 뭐 600만 달러가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근데 그게 아니다. 뭐 이미 고성능 칩을 오랫동안 확보해서 비밀리에 썼다. 비용이 더 들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있는 것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은 지금 이 그 600만 달러 정도에 개발됐다고 공개된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R1은 아니고요. R1 전 모델인 V3라는 게 있어요. V3. 네, 근데 V3에서 이번에 추론이 합쳐진 게 R1이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V3라는 모델을 만들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한 600만 달러 들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이게 진짜 600만 달러냐 진짜 해서 그거밖에 안 이야기는 들었느냐? 해야죠. 이제 실제 논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논문에 이제 이걸 600만 달러를 썼다고 한 건데 이 600만 달러를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그 우리가 말하는 클라우드 있지 않습니까? GPU 가격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이제 그 최신 칩에 대한 여러 가지 무역 제재가 있다 보니까 H100이 아니라 H800이라고 하는 조금 떨어지는 칩이 있어요. 엔비디아 거. 엔비디아 H800. 네. 그거 2,000개를 갖고 2달 동안 돌렸다라는 건데 그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클라우드 사용료가 대략 한 600만 달러 들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 여기서 말하는 건 이 클라우드를 돌린 비용이 600만 달러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지금 V3잖아요. 근데 그 전에 V2도 있었고 그렇죠. V1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개발한 비용은 다 빠진 거예요, 일단. 그리고 이게 V3지만 우리가 말한 R1, 추론을 할 때까지 또 돈이 들었을 거잖아요. 그게 얼마인지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인건비, 그럼 연구자들의 R&D 비용도 엄청 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싹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모델 하나를 만들 때 클라우드를 돌린 비용만 비용 계산을 했을 때 2,000개. 그 비용만 들어간 게 600만 달러였지. 그렇죠. 그것도 산 게 아니라 그거를 돌렸을 때의 가격이 그만큼 된 거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 딥시크를 만든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H800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빌려서 쓴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미 데이터 센터를 별도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는 비용은 엄청나게 비싸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가상으로 가지고 있을 때 계산을 하면 이 정도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좀 과하게 너무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세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 계산을 해봤을 때 결국 다 해서 투자 비용이 대략 그래도 7조 원 이상 들었을 거다. 7조 원 이상? 50억 달러 이상 들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원가를 다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런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중국 입장에서 특히나 딥시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연구 모델을 만들 때 효율적으로 만들었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다. 뭐 이 정도로 좀 평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성비 높게 만들었지만 알려진 600만 달러보다는 실제는 훨씬 많이 들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고요. 실제 첨단 반도체가 아닌 H800 말고
엔비디아의 뭐 신형 반도체를 대규모로 이제 확보했을 가능성도 많이 네. 제기됐잖아요. 그것도 네네네. 사실인가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요. 일단은 우리가 계속 생각할 때 여기가 저가용 칩으로만 만들었느냐라고 할 수 없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 회사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딥시크 자체를 만든 건 2년 정도인데 예. 그 전에 원래 이 회사가 퀀트 투자하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환판 퀀트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2019년부터 좀 보게 되면 이때 실제로 나왔던 얘기를 보면 예. 10,000개 정도의 엔비디아 A100 GPU를 이미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H100이 아니더라도 이제 A100도 꽤 괜찮은 모델인데 그거 10,000개 정도가 이미 2019년도에 있었고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계속적으로 해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H100을 가져갔느냐 안 가져갔느냐는 논란이 계속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그 엔비디아의 싱가포르 쪽에서 예. 이 싱가포르 쪽에서의 매출이 그 국가 규모보다 상당히 크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많은 사람들이 우회해서 구매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엔비디아 측에서는 뭐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얘기하지만, 있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나 지금 이렇게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었을 때 네. 어느 정도의 최신 칩이 좀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이제 워낙에 가성비 좋은 AI 모델이라고 그래서 정말 그랬는지 그게 가능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의문은 좀 남아 있네요. 네. 지금 딥시크만이 아니죠. 딥시크 모델이 알려지면서 중국의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도 Q1 2.5 맥스 AI 생성 AI 모델이죠. 또 네. 바이트댄스 틱톡 모기업인데 바이트댄스에도 두바오 1.5 프로를 내놨다는데 도대체 딥시크 같은 딥시크를 넘어선다고 주장하는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중국의 AI 기술이 지금 네. 이런 생성형 모델을 특히 만드는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결과 자체만 보면 예. 결과는 오히려 미국 거보다 좀 특히나 좋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어디냐? 영상하고 이미지 처리 쪽. 이쪽은 오히려 생성형 AI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예. 우리가 글자를 치면은 그림이 나오거나 글자를 치면 영상 나오는 쪽이 있거든요. 예. 이쪽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중국 모델들이 실제 결과가 더 좋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예. 되는데 기본적으로 AI는요 엄청나게 똑똑한 모델이 있어서 되는 게 옛날 방식이었고 요즘에 어떻게 되냐면 모델 자체는 엄청 똑똑한 게 아니더라도 이 모델한테 두 가지를 많이 주면 돼요. 뭐요? 첫 번째는 인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프라. 말하는 뭐 GPU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것들. 두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근데 이 데이터에 있어서 아시겠지만은 중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AI에 대한 학습을 시킬 때 우리가 말하는 개인정보보다는 오히려 데이터 학습시키는 게 상당히 강력하게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을 정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영상이나 이미지 처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학습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온라인상에 있는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학습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미국에 있는 AI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저작권 이슈 때문에 요즘에 상당히 시끄러워요. 예를 들면은 챗GPT 같은 경우에도 예. 이 뭐 뉴스 언론사에 있는 것들을 많이 학습한 것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비용 이슈도 있고 한데 네. 일단은 중국에서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데이터를 일단 수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결과 자체가 이제 좋아지는 이런 아이러니도 좀 일어나고 있고 네. 실은 저희가 지금 딥시크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딥시크가요. 그 오픈 소스를 받아서 설치하는 걸 그거는 좀 써보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이 딥시크 앱을 설치하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위험하다는 게 개인정보 차원에서? 네, 이 개인 정보를 이 약관에 써 있는데요. 예. 정말 많이 가져갑니다. 아, 그래요? 네, 심지어 저희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제가 키보드를 어떤 패턴으로 누르는지, 아. 어떻게 스크롤을 하는지 이것까지도 다 가져가고 그걸 중국 서버에 보관한다고 아예 약관에 써 있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래 이 앱스토어나 이런 뭐 플레이스토어들 특히나 앱스토어에서 이 딥시크가 1위까지 차지했었거든요. 예. 설치하다가.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곳들에서 야 이거 이렇게까지 개인정보 많이 가져가고 이거 중국 서버에 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번에 이거 너네 이거 개인정보 어디까지 가져가는 거냐에 대한 질의서를 이번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보냈어요? 네, 오. 그래서 그렇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마치 중국에서 그러니까 마치 미중이 틱톡을 놓고 네. 계속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틱톡이 뭐 미국의 정보를 가져가니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논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아주 빠르게 1위까지 이 앱에서 좀 차지했지만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앱에서 없어지거나 차단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좀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개인들도 그러니까 이 모바일에서 딥시크 앱을 다운받는 건 조금 신중해야 되겠네요. 네. 자기 개인정보가 다 흘러갈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해서 결정을 그렇죠. 해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그래도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PC에 설치할 수 있는 오픈 소스는 설치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쓸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들은 써볼 수 있지만 약간 지금 앱을 설치해서 하는 거는 조금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 국가 지금 네. 기업들이 이 딥시크 사용하는 걸 다 금지 조치를 내는 데가 대부분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학습 단계에서 정보가 새는 게 아니라 이런 자기들의 계약상 정보를 그냥 가져간다고 이미 공개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학습에서도 조금의 이슈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랑 우리 챗GPT 만든 오픈 AI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이 녀석이 아주 가성비 좋고 효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했을까? 이거 어떻게 해서 만들었을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증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증류? 네, 증류라는 게 보통 화학 성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끓이거나 해가지고 이제 좋은 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혼합하거나 하는 것들 이제 이걸 얘기하는데 네. 이 AI에도 증류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챗GPT 처음에 만들 때는 어떤 데이터가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수학과 관련돼서 전 세계에 있는 별의별 수학 문제를 다 이제 학습을 시키겠죠. 그 다음에 물어보겠죠. 그럼 물어본 다음에 대답을 막 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챗GPT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만들 때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예상 문제처럼 한 1000개 정도를 뽑아가지고 1000개를 챗GPT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서 답변이 나올 거잖아요. 네. 근데 개인이 그걸 하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겠지만 이거를 만약에 시스템을 만드는 데서 한 100만 개 정도를 자동으로 계속 던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질문을. 그럼 답변이 계속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럼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이 있는 데이터 세트가 되겠죠. 그럼 그런 걸로만 학습을 시키면 효율적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증류 방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딥시크가 그런 식으로 오픈 AI의 그 모델들을 증류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그런 제기되고 의혹을 사고 있어요. 있군요. 그리고 네. 그 부분에서는 챗GPT가 이제 금지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들도 같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챗GPT, 딥시크가 공개되면서 칩을 생산하는, 칩을 공급하는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을 했고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졌는데 반면에 소프트웨어 회사인 네이버, 카카오는 뭐 딥시크의 수혜주다 이렇게 되는데 하드웨어 회사와 소프트웨어 회사의 이렇게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건 뭡니까? 그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오픈 소스라는 걸 계산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소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이런 거 하려면 정말 엄청 비싼 뭐 예를 들면 H200이나 H100 같은 게 뭐 수십 개, 수천 개가 있어야 됐는데 네. 이제 되게 저렴한 칩에서도 싸게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되면은 보급은 많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비싼 칩이 얼마나 팔릴까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처음 놀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반대로 소프트웨어 회사 입장에서는 카카오가 챗GPT 만들려고 하면 돈이 엄청 들 텐데 이런 거 가지고 만들면 뭔가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반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엔비디아가 그러면 지금처럼 비싼 칩을 못 팔고 저렴한 칩을 다양하게 파는 전략을 예상을 안 했느냐? 저는 이미 예상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 CES 때 예. 실제로 엔비디아가 발표한 게 그런 맥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일반 사람들의 그래픽 카드 수준, 그러니까 일반 컴퓨터에 들어가는 칩 수준에서 이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꽤 괜찮은 AI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칩셋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비싼 칩보다 이런 저렴한 칩을 많이 내놓는 거에 대한 이미 청사진을 그렸는데 네. 저는 그런 그림이 결국에 이런 오픈 소스 전략이 조만간 올 것이다라는 걸 예측해서 그렇게 움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딥시크 인공지능 생성형 AI 모델의 충격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